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많은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유동성이 없는 시장은 또 어떤 시장일까요? 가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차트를 보고 유동성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동성과 변동성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먼저 가격이 변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지정가 주문만 있으면 바뀌질 않습니다. 시장가로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현재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위에 100만 원의 지정가로 한 개의 매도 주문이 걸려 있고 100만 원 아래로는 매도 주문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10,000원의 상태에서 시장가로 비트코인 10,000원어치를 산다고 주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내가 보고 있던 가격은 10,000원이었고 한 개가 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수 주문의 체결은 100만 원에서 돼요. 비트코인을 사려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가격이 한순간에 변하면서 파는 사람이 있는 100만 원까지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문을 넣은 10,000원으로 한 개가 아닌 0.01개만 체결이 되겠죠. 거래된 가격이 100만 원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주문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슬리피지라고 해요.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과연 유동성이 좋은 차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반면에 100만 원 아래 가격에 주문이 가득 차 있어서 10,000원에서 10,100원 사이에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매도 주문이 10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100원이 되기 전에 주문한 시장가 주문이 전부 체결되겠죠. 내가 원하던 가격에 그대로 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변동성이 지금 큰가요? 아니죠. 변동성은 작아요.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좋지 않은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유동성이 좋아요. 내가 원하던 가격에 매수가 잘 됐잖아요. 이렇게 유동성과 변동성은 명확하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유동성이 좋으면서 변동성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차트겠죠. 유동성이 보장된 차트는 순식간에 30%씩 상승했다가 10분 만에 올린 걸 한 번에 다 빼버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격의 급한 변동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나 한창 인기몰이 중인 에코프로나 애플, 비트코인 이런 차트들은 기본적인 유동성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차트들이에요. 일봉 차트인데 피뢰침이 없죠. 반면에 알트코인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또 인기 없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피뢰침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이게 소수의 주문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차트를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세력이 매집을 하려고 주문을 3,000개 넣는다고 하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 버려서 평단가가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면 작전이 망가지니까 주문을 멈추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주문을 넣었더니 가격이 또 오르면서 슬리피지가 발생해요. 여차저차 오랜 기간 티 안 나게 매집을 힘겹게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격 펌핑 시킬 거야. 얘들아 도와줘. 이거 띄우자. 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렴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가 주문을 체결시키면서 신호탄을 터뜨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조금씩 팔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면 유동성 없는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상승시켜서 판매하고 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관심도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차트를 선호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유동성이 좋은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자금은 세력에 비교하면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펌핑을 하든 뭘 하든 거래소 거래량이 완전 바닥권에 있는 차트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큰 자금이 아닌 이상
얼추 원하는 가격에서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예측이에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차트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확률을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한 번에 30% 상승했는데 저항 좀 뚫었다, 상승인가? 해서 매수하면 곤두박질 쳐버려요. 기술적 분석을 베이스로 하는 예측과 실제 차트 움직임의 괴리가 너무 크게 되면 기술적 분석에 의미를 두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차트를 찾는 거예요. 유동성이 충분한 성숙한 차트들은 기술적 분석이 얼추 잘 녹아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적었던 차트들이 가끔 한 번씩 변동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없던 유동성이 달라붙으면 1000% 이상 뛰어버리는 차트들이 간혹 있거든요. 최근에 페페코인 같은 게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밈 대장 개구리 페페 등장하자 21,000% 급등. 그런데 사실 유동성이 어느 정도 튼튼한 차트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완벽한 상승장이 아닌 이상 그러한 변동폭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상승장이 오더라도 알트코인 같은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극복하려고 2배, 3배, 4배 정도 되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선물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너무 위험하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예 손절이나 익절을 하지 못하는 트레이딩의 문외한이 아닌 이상 비교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차트에서 적절한 레버리지로 변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과하게 쓰면 안 쓰는 것만 못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부정할 수는 없죠. 제목에 적어놨듯이 저는 비트코인 선물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가 트레이딩 수수료가 다른 종목에 비해 적다. 두 번째는 세금이 없다. 이제 곧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세금이 없죠.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의 베이스가 잘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하고자 하는 시장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기술적 분석이 잘 적용되는지 판단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그라운드를 고르고 좋은 트레이딩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차트브로의 레빗이었습니다.